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그 법규정은 네 개 법조항을 공부를 합니다. 646조, 646조의 2, 647조, 648조 요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법규정은 642조의 2, 요 부분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대리상이라는 것은 우리 뭐 2차 시험 공부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단지 이제 요 법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요것이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46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이 한 것의 효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한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요것도 간주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뭐 법률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바쁘시면 다른 대리인을 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리인이 결국 뭡니까? 본인하고 똑같은 뭡니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률 효과도 여러분께서 직접 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한 것은 여러분께서 직접 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리인이 알았다면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런 법률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조항으로 따로 빠져나온 거고요. 646조의 2는 뭐냐면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 이 대리인이 결국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딱 해놔놨잖아요. 그러면 대리상의 권한이라고 하면 결국은 보험회사의 권한.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보험 대리상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개 대리점도 있고 막 좀 이렇게 혼선이 오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신 분께서는 보험 대리상 그러면 이렇게 대리인, 보험 회사의 대리인을 보험 대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사망이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나오죠. 그죠? 요 얘기는 뭐냐면 이 대리인은 아니면서도 뭡니까? 특정한 보험자, 이 특정한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중개하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대리점이 있죠. 보험 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중개대리점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 대리상하고 중개 대리점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보험 대리상 우리는 그러니까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서 딱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험에서 보면 이 보험 대리상 대신에 체약 대리점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체약이라는 게 뭡니까? 체결하다 약은 뭐죠? 그렇죠? 약정을 체결하는 대리점.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맺는 대리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체약 대리점이 뭐죠? 보험회사의 대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대리상, 체약 대리점, 뭡니까? 대리인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각호의 권한이 있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인 이꼬르 본인인데 보험회사의 권한이 보험 대리상한테는 모두 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수령할 수도 있고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도 있고 그죠? 보험회사가 보험자는 뭡니까?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고부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권도 보험자가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걸 대리해서 보험 대리상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누가 가지고 있다? 보험 대리상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십니다. 이사표시도 수령할 수 있고 이사표시도 할 수 있고 요이 수령하다 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뭐 보험계약자가 나 계약 해지할래 하고 이 통지를 해요. 그러면 그 통지를 설계사한테 하면 설계사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 사망에 해당됩니다. 좀 이따 사망 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설계사한테 아무리나 계약 해지할게 하고 의사표시를 해봐봐야 그 법률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요 보험 대리상한테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지의무 위반했어요. 예, 계약자가. 그러면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이것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그 한 강의로 따로 강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 해지할래. 하겠어 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보험 설계사가 가가지고 그 고지의무 위반했으니까 그 계약 해지할 거야 하고 아무리 해봐봐야 그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해야만이? 보험 대리상이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항은 뭐냐면 이렇게 본인 이꼬르 대리인인데 보험자는 대리상의 각호의 권한 중 요런 권한 중에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당연히 제한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어떤 대리인한테 뭐 누구한테 돈 500만 원 받아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서 절대로 그 돈 없다고 한다고 해서 공갈 협박해갖고 돈 받아내려고 하지는 마 하고 권한을 일부를 제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법이 다 상식,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의 상식이 다 녹여서 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손해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법에서는 이 선이 나오는 게 있는데 선의가 뭐 착할 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 하냐면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를 제한했던 사항을 제한한 것을 모르는 뭡니까? 그 계약자한테 내가 그렇게 권한 제한했는데 너 그거 몰랐어? 아무리 따져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선의의 보험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런 사실을 몰랐던 사람한테는 뭐죠? 보험회사가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내용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내용을 그대로 뭡니까? 지문으로 집어넣어 갖고 맞는 지문으로 내기도 하고 틀린 지문으로 내기도 하겠죠. 그죠? 요렇게만 딱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뭡니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3번을 왜 봐야 되냐면 항상 뭡니까? 여기 보험 대리상 권한 요걸 물으면서 하나는 뭡니까? 중개 대리죠. 중개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보험자를 위해서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과 견주어서 항상 권한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 대리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권한이 있는구나.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잘 봐보시면 그 권한이 딸랑 두 개예요. 요 두 개밖에 권한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그죠? 1호 1항 1호하고 요거. 그런데 요거 또한 보험료를 수령하는데 자기가 그냥 그거 내가 받았어 하고 이렇게 그 영수증 줘봐봐. 그건 법률적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영수증을 줘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호 요 증권교부 권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호, 2호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교재 만들면서도 요 1, 2 하늘색으로하고요. 3, 4는 빨갛게 해놨죠. 요것은 뭡니까? 중개 대리점의 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사표시는 절대적으로 뭐 중개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나 한테 가서 아무리 의사표시하거나 해봐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보험 대리상에 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시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호, 2호 요거만 권한이 있다. 그죠? 보험 대리상이 아닌 경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사항은 뭐냐면 대부분 뭐예요? 보험계약자만 나오잖아요. 그죠? 보험계약자로 해갖고 이렇게 그 법률 규정을 만들었는데 어떤 때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뭐죠? 인보험에 관련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수령할 수 있는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 타인을 위한 보험은 어때요? 계약자가 파산이 됐거나 그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을 때는 그죠? 타인도 그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타인을 위한 보험 법 규정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도 보험료를 낼 때가 있어요. 그 타인이 누굽니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잖아요. 그죠? 예, 이런 피보험자가 뭐죠? 예,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한테 요 1항부터 4항까지 이 규정은 예, 뭡니까?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예,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되든 피보험자가 되든 수익자가 되든 다 이렇게 뭡니까? 똑같은 대상이 돼서 이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딱 하나 이제 제가 따로 빼놓은 건 뭐냐면 법 규정이 없고 시험 문제도 나오지를 않지만은 보험 중개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손해평가사처럼 뭡니까? 보험 전문가 자격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만 보험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독립된 상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험 증권 교부나 보험료 영수증 교부권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뭡니까? 그 보험료를 받는 그런 권한도 있고, 여기 보면은 증권 교부의 권한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 설계사한테는 예, 있는데 이 보험 중개사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독립된 상인이니까. 왜냐면은 여기 봐보면은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보험 중개사는 특정한 뭡니까?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 일하지 않잖아요. 특정하지 않는 아무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개사한테는 이런 권한도 없다 하는 것만 참조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646조 2항의 법 규정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직접 이렇게 의사표시도 하고 원래 돈도 직접 바꿔야 되는데 수십만 명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위임을 했겠죠. 그 위임을 한 것이 결국 뭡니까? 보험 대리상, 제약 대리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 위임을 한 거고,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별, 품목별, 업종별 조합이 있어요. 거기서 대신 보험회사 LH농협 손해보험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역별, 품목별, 업종별 조합이 결국 보험 대리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대리상들은 결국은 어떤 권한이 있다? 예, 보험회사하고 똑같은 권한이 있다. 그죠? 대리권을 부여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사표시도 할 수 있고, 이사표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그림 하나 더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 대리상과 중개대리점의 이제 권한과 차이 해갖고 제가 교재에다 이렇게 따로 이제 설명해 놨지만, 원래 보험 대리상, 이 제약 대리점은 결국 뭐다? 보험회사하고 똑같은 그런 권한이 있다.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고, 중개대리점은 결국 뭐요? 대리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보험증권을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그 두 개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교재에다 따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 그죠? 그 보험 설계사, 우리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는 많이 아시죠? 보험 설계사의 권한이 결국 뭐다? 중개대리점의 권한하고 똑같아. 그것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중개사는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그게 뭐죠? 그는 그냥 독립된 상인이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죠? 상품만 판매하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권 교부나 보험료 영수증 교부권 같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47조하고 648조는 간간히 시험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법규정 50개밖에 없다 보니까 전 법규정이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죠. 아주 매번은 출제되지 않지만 2, 3년 토로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거의 전 법규정이 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 법규정이 의미가 뭔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7조에는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돼 있죠. 특별위험에 소멸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그 건물을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그 건물 화재보험 들 당시에 그 주위에 막 가스 충전소도 있고 굉장히 뭡니까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예, 굉장히 사고 날 위험이 높으니까 보험료도 더 일반 그 뭡니까 그 보험보다 조금 보험료가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가스 충전소나 이렇게 위험물 취급하는 것이 이전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돈을 많이 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면, 예, 하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소멸됐으니까 당연하게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내는 사람이 계약자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그죠? 당사자라는 거는 보험자, 보험계약자입니다. 그죠?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그죠? 아이고, 위험하네. 해갖고, 원래는 한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보험 기간 중에 그 얘기한 위험이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계약자는 돈 많이 냈으니까 많이 내고 있는데 위험이 없다면 야 우리도 이제 다른 데처럼 10만 원만 내도록 할게 하고 뭡니까 그 후에 보험료에 그 전은 아니겠죠. 그 전에는 그 위험물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주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법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하면서 한번 쑥 읽어도 이게 만약에 시험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쉽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우리 뭐 상법 보면 문제 보면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 틀린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라라.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요렇게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요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648조는 뭐냐면요. 보험계약이 무효. 예. 무효제가 그 뭡니까? 무효의 법정 무효의 사유도 있고 일반적인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된다 하고 그것도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예, 그렇게 만약에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죠? 무효건 취소건 계약이 뭡니까? 아예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그냥 없앤다, 파토났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도 어떻게 돼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근데 이거 지금부터 무효야 하고 지금부터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하고 취소의 법률적 효과는 그거예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 소급적으로 뭡니까 그 법률 효과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바로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뭡니까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데 그 조건이 있겠죠. 그냥 무조건 넣고 뭡니까 무효가 된 경우 다 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임이에요. 선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선이라는 게 뭐다?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게 이제 그 법규정에서는 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나 일부가 무효인 것을 몰랐고 또 그리고 그 몰랐음을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과실이 있어서 몰랐다면 그는 어떻게죠? 계약자 피보험자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그걸 몰랐다면 그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이렇게 법에 이렇게 딱 이렇게 기술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여튼 그 무효가 됐는데 피보험자가 그런 무효되는 사실도 몰랐고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 이럴 때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감액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임이여 중대한 가치를 없는 때도 같다.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 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뭡니까? 손해보험에 이렇게 되는 거고,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뒤에 거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라는 걸 뭐냐? 인보험에 관련되는 거겠죠. 그죠? 인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한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뭐죠? 보험금을 타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뒤에 거는 뭡니까? 이게 보험계약법 통칙이다 보니까 같이 인보험에 관련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똑같아요. 선임이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이제 그 뭡니까?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고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보통 이제 그
법률행위에 조금 일부에만 무효가 되는 경우 있어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아니고, 여기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에 대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부 무효일 때.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아시면 좋겠나 했을 때 요 정도까지 알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교재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원칙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이렇게 일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무효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 부분만 도려내면 나머지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잘못된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요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무효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렇게 일부 무효가 됐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일부 무효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선의며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여기에 그죠? 없는 때, 요럴 때 하나요. 보험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법조항은 다 이제 공부를 했고요.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몇 개인가? 요게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높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다음 중 틀린 것으로 고르세요 할 때는 맞는지 틀린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 거 잘 세모 표시해놔도 야 이거는 확실히 맞구나. 확실하게 틀리구나. 요거만 알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확실하게 틀린 거 그것만 딱 찾아내면 답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니까 정확하게 맞는 것은 몇 개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세모 나오면 야 이거 두 개 해야 될지 세 개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 올리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좀 쉽게 말해서 판례 문제 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형태를 바꿔서 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야 뭐 이거 맞다 틀리다 정확히 이제 판정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 아니 대리상은 뭐 그 보험회사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맞죠? 네, 2번.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 이게 뭐죠? 중개대리상. 그죠? 중개대리상입니다. 이거는 보험 대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증권 교부하고 뭡니까? 보험료 받는 그 권한만 있는 거겠죠. 그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아이고야 어떻습니까?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딱 정확히 맞네요. 그렇죠? 예. 3번.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이거 뭐 대리인이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대리인이 한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거 법규정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거 맞네요. 그죠? 4번.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체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의 보험계약이나 이사표시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누구한테 야 이거 뭐 돈 좀 받아와 하면서도 야 그 대신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공갈 협박을 하면 안 돼 하고 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없다 돼 있으니까 아이고 틀렸네. 그러면 맞는 거 몇 개? 3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9회는 어떻게 나왔나? 또 똑같이 보험대리상. 이 보험대리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계속,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요걸 한 강의, 제목을 딱 골라오면서 한 강의로 뺀 이유가 그거겠죠? 갑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이거 벌써 뭐죠? 그러면 중개대리상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 놓고 중개대리상은 뭐요? 보험료 받는 거나, 예, 보험증권 교부하는 거나, 그거만 있다? 딱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특정한 보험자를 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로서 병이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했다. 예. 갑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갑은 자신이 작성한 정수증을 병에게 구입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 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걸 자기가 작성해서 영수증 하면 됩니까? 보험회사가 그죠?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겠죠. 그죠? 벌써 딱 틀렸잖아요. 그럼 벌써 틀린 거 답이 딱 나왔습니다. 2, 3, 4번은 그냥 맞겠네요. 갑은 을이 작성한 보험증권. 그죠? 을이 작성한. 그죠? 을이 즉 누구겠습니까? 보험회사겠죠? 예. 병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맞고 준공교부. 갑은 병으로부터 청약고지에 있어서 이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없었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이런 권한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있다? 보험 대리상, 최악 대리점에게만 있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예. 4번. 갑은 병에게 보험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당연하죠. 그죠? 예, 중개대리상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단지 딱 두 개. 예, 보험료 받는 권한, 그리고 뭐죠? 그렇죠? 증권을 교부하는 권한 두 개만 있다. 그죠? 그것도 뭐죠? 누가 작성한? 그렇죠? 보험회사가 작성한. 그것까지 알아두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거만 하면 오늘 공부 끝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없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니까. 자, 10회는 보험 설계사. 야, 설계사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제가 이렇게 그 강의 때 설명했지만 보험 중개사 뭡니까? 중개대리점하고 보험 설계사하고 권한이 같다. 그거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예요. 권한 좀 옳은 건 뭐겠습니까? 증권 교부하고 보험료 받는 거. 그거만 있다.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고지에 관한 이사표에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없죠. 설계사한테. 그래서 설계사한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번. 보험계약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까? 영수증 교부하지 않고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그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정확하네. 그죠? 예, 보험자가 작성한 요까지 딱 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보험증권을 계약자한테 교부한다. 3번 맞네요. 4번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유서 수령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여러분께서 푸시면서 뭐죠? 앞으로 뭐 계약 해지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설계사한테 해봐봐야 아무런 뭐죠? 효과가 없더라. 그죠? 나 했는데 아무리 증거해봐봐야 그는 법에는 벌써 이렇게 뭡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했다. 그래. 그러니까 법률로가 없는 거야 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뭡니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 공부하면서 하나 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예. 10회 또 나왔네요. 그죠? 예, 대리상. 참, 중요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권한 모두 고른 것이에요. 보험 대리상 다 있어 이거예요. 그냥 그죠? 보험 대리 보험 회사하고 같아. 제가 그것만 떠올립니다. 보험료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고지 수령 권한, 보험 계약의 해지 권한도 있고 보험금 수령 권한. 근데 보험금은 수령 권한은 있겠어요? 이거 아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합니까? 누가 보험금 수령해요? 손해보험은 피보험자. 인보험은 누구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어떻게 보험 대리상, 보험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꼼짝기처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법 규정만 달달달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법 규정의 의미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험 대리상까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공부하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생활상으로도 도움이 되고, 꼭 우리가 지금 1회부터, 지금 5강까지, 지금 1강부터 5강까지 강의를 했지만은, 그 앞에서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이 법규정 많이 쓰여진 거, 타인을 보험 거기서도 나왔고, 그 구조에서도 나오고,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법조항이에요. 649조 달랑 하나입니다. 아마 1항, 2항, 3항 딱 3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규정만큼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